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1 6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앞에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라운드 리뷰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만들어 드려도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다는 판단 하에 안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4월 1일에 있는 K리그1 18라운드 울산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벌써 리그 절반이 흘러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으시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경기 울산의 클럽 월드컵 출전으로 인해서 지연되느냐 아니면 더 빨리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고 있었는데요. 울산과 대전의 경기 그리고 울산과 안양의 경기가 이제 4월로 당겨졌습니다. 그중 첫 번째 경기가 4월 1일 울산과 대전의 경기인데요. 지금부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5 K리그1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라운드까지 반영이 된 기준인데요. 1위 대전, 2위 김천, 3위 서울, 4위 울산, 5위 전북, 6위 포항, 7위 대구, 8위 광주, 9위 제주, 10위 강원, 11위 안양, 그리고 수원FC가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25 K리그1 18라운드 경기 목록입니다. 좀 까마득한 일정의 경기들이죠. 6월 13일, 14일 이렇게 벌어질 경기들이고 여름이라서 다 저녁 경기인데요. 좀 익숙하지 않죠. 지금은 19시나 19시 반 경기가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경기만 이제 4월 1일 화요일 19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나머지 경기는 원래 예정대로 6월 13일 그리고 14일에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바로 내일이죠. 19시에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4위 울산 HD와 1위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선 홈팀 울산 HD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축구의 목적이 어딨나에 좀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울산의 축구를 보면 경기를 잘해요. 잘하고 선수들 실력도 참 좋고 그런데 사실 잘한다는 것이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승리를 한다는 거 결국 득점을 하고 실점을 안 하고 이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지금 울산 선수들 볼 차는 게 이거 감독 지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수들의 뭔가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을 예쁘게 차면 승리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가끔 선수들을 보면 뭐 선수들을 비판한 건 아닙니다만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어느 정도 떼올 수는 있습니다. 매 경기가 그렇죠. 경기력은 좋았는데 졌어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경기력은 좋았어라고 할 만한 경기는 좀 많은데 거기서 결국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회보다 득점을 현저히 적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긴 팀처럼 플레이하는 거 이런 건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실제로 이겨야 이긴 팀이 되겠죠. 그냥 축구를 예쁘게 볼을 잘 차고 터프하게 차고 이런 거 분위기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더비전에서 패배를 했죠.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될 만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보야니치가 상당히 그리워 보입니다.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보야니치 선수가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원 FC전부터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전 경기 이제 전북과의 경기나 이런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아 보야니치 정말 이제 정말 좋은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야니치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부터 이제 승리가 없기 때문에 보야니치가 상당히 그리울 것 같은 울산입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고요. 지금 보면 경기 미출전 선수는 보야니치 선수 현재 좀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외에는 딱히 큰 문제는 없는 울산 HD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정을 떠나오는 대전 하나시티즌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술의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이제 한 경기를 다루니까 좀 제가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보면 광주와의 지난 경기에서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3미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물론 이게 또 선수들 부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교적 또 빠른 시간에 전술을 교체해야 했습니다만 어쨌든 되게 좀 새로운 포지셔닝을 들고 나왔었는데 사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기존 포지셔닝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포지셔닝으로 계속해서 결과를 가져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꿨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광주라는 팀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종국에는 황선홍 감독의 또 구상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이 전반 45분 동안 또 파악을 했던 만큼 또 변화가 있으려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부정적인 이슈인데요. 최전주와 마사 선수가 지난 경기에 모두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사 선수는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서 이제 교체 아웃이 됐고, 그 외에 앞서서 이제 최건주 선수가 경합 상황에서 발목을 좀 크게 접질리면서 이제 최건주도 경기장을 나오게 됐는데, 사실 보면 최건주, 마사 이 두 명의 선수는 둘 다 2선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황선홍 감독이 올해 라인업 짜면서 웬만해서 안 뺐던 선수들이에요. 이게 선발 라인업에 거의 무조건 들어갔던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빠진다는 건 황선홍 감독에게 그리고 대전에게는 좀 쉽지 않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밑줄전 선수에 나오는 김문환, 김승대, 이순민 선수가 애초에 부상이었던 상황에서 마사와 최건주가 부상이기 때문에 이 부상이 참 좀 쉽지 않죠. 아무리 대전에 선수가 많다고 해도 주전급 선수가 좀 빠지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황선홍 감독이 메우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 대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거 지난 경기 라인업 얘기를 이제 드린 날은 댓글이 안 올라오고 안 드린 날은 또 댓글이 올라오죠. 라인업에 왜 이렇게 오류가 많나요? 저는 이제 늘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경기를 많이 뛴 선수가 지난 경기 라인업에 주로 소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22세 이하 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선수가 짧게 기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좀 쉬운 K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경기에 많은 경기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경기 어쨌든 실제로 좀 더 많이 뛴 선수 단 3분, 2분이라도 더 많이 뛴 선수를 넣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저는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요라고는 이번 영상에서 댓글 안 올라오겠지만 다음 영상에도 댓글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영상 때 보니까 또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저는 그 이전 영상에 한번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서 이제 좀 천천히 드려도 되겠다, 안 드려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제 채널이 되게 감사하게도 최근 유입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유입이라고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좀 새롭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제가 매 영상마다 그래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상을 기존에 봐주셨던 분들 이미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미리 양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4-3-3 정도로 나왔고요. 대전은 4-3-3으로 나왔지만 결국 이제 전반 45분쯤에 이제 마사였나요? 최건주였나요? 어쨌든 부상으로 인해서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기존의 4-4-2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 그게 지금 포메이션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플레이어를 뽑아봤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저는 상대 득점의 기억으로 뽑아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득점했던 선수를 좀 대강 떠올려 봤는데요. 기록은 제가 너무 굳이 기록에 얽매이고 싶진 않아서 안 찾아봤었는데 허율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 대전을 상대로 또 가장 최근에 골을 넣은 선수였고요. 김인균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승리를 가져갔었던,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었던 그 지난해 이맘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맘때 이제 김인균 선수가 역습으로 아예 울산을 탈탈 털어먹었던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기가 떠올라서 이 두 명의 선수를 좀 키플레이어 뽑아봤고요. 이 두 선수 색깔 많이 다르죠. 포지션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딱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는 공격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특히 김인규는 최건주와 마사가 부상인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됐다는 점에서 이 두 선수 또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K리그1 18라운드 당겨서 하는 경기 프리뷰를 해봤고요. 벌써 리그 절반이 갔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고 4월 1일 19시니까 울산이든 대전이든 체력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안고 경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울산에게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선수들 부상 안 당하고 좋은 경기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